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스에 접속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인 엑스쉘의 자세한 설명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일단 엑스쉘을 통해서 접속할 때는 우리가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하는 형태가 되겠죠. 커맨드 명령어 형식으로 시놀로지 나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엑스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접속하는 여러가지 접속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을 하든 내부에서 접속을 하든 접속용 그런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시놀로지 나스 서버는 서버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윈도우즈처럼 패키지 센터에서 여러가지 서버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지만 서버용 프로그램들 또는 어떤 프로토콜들에 대한 그런 관련 제어를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돼 있는 종합체가 어떻게 보면 시놀로지 나스 서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나스를 사용하는 건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뭐 외국에 있던 간에 내 나스 서버에 네트워크만 되면 접속해서 접근해서 자료를 쓰기 위해서 나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엑스쉘이라는 터미널 접속 방법,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SSH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접속하는 형태라 이야기를 하는데, SSH는 Secure Shell,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쉘용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SS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은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 우리 제어판에 파일 서비스가 여러 가지 접속용 프로토콜들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끔 해주는 것과 내부에서 접속을 해주는 것들의 프로토콜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삼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맥에서 사용하는 AFP 프로토콜, 네트워크 공유, 파일 공유 NFS 프로토콜, 파일 전송용 프로토콜 F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파일을 원격지에서 백업하고 복원하고 rsync 프로토콜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SSH 터미널 프로토콜, 그리고 웹다브 프로토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들을 각각 한번 쭉 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터미널을 이용하는 SSH 서비스를 활성화를 해서 엑스쉘을 이용해 가지고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이후에 엑스쉘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 화면이 나와지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에서 새로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새로 만들기가 나오면 새로 만들기에서 다른 요 부분들은 다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이름과 프로토콜과 호스트와 포트 번호만 잘 세팅하시게 되면 접속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되고, 이 엑스쉘을 쓰는 이유는 모든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텔넷, 알로그인, SSH 프로토콜, SFTP 프로토콜, FT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스 운영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스쉘이요. 그래서 대부분 시놀로지 나스 서버의 터미널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름을 제 나스 기준으로 한다면 베이스 U21 나스다.
이렇게 줘주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SSH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호스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줍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도메인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내부에서 접속할 때는 여러분의 NAS 서버에 내부 IP 주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SSH 터미널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는 22번입니다. 근데 이 22번은 많이 알려져 있는 포트라 해가지고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많이 변경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SSH 서비스를 활성화를 쭉 이렇게 해주는 게 포트가 원래 22번이었는데 여기를 3301 포트로 변경을 했고요. 요거를 현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외부에서 사용하게끔 할 것이냐, 외부도 사용하게끔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방화벽을 통해서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쇠를 통해서 접속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SSH 서비스를 먼저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포트 번호를 여기다 세팅을 해준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트 번호를 그대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베이스 21.NAS라는 아까 만들었던 게 하나의 접속 그런 어떤 네임이 생성이 되시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할 때 여기 등록 정보에서 보시면 일단은 내부망에서 접속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내부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이 PC, 그죠? 218 PC가 바로 218 플레이라고 지금 X쉘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가 시놀로지 NAS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망에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시놀로지 NAS 서버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 X쉘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린 데는 어디냐면 제 방송용 PC의 위치인 내부망의 현재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PC에서 시놀로지 NAS 서버로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커맨드 상태로 접속하는 형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열기해서 베이스 21 NAS죠. 이름을 줘주시고 내부망으로 지금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 여러분의 시놀로지 NAS 서버에 IP 주소를 주고 여러분이 제어판에서 터미널 부분에 SSH 서비스 활성화하면서 포트를 지어줬던 그 포트 번호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외부망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아까 도메인을 준다고 그랬었죠. 도메인을 줘주시고 도메인이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망을 할 때는 도메인이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방화벽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보안 들어가 가지고요. 방화벽에 들어가서 만약에 방화벽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현재 저처럼 내장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여기 보면 암호화된 터미널 서비스 포트 번호 있죠. 요 부분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 도메인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며 그리고 공유기 자체 내에서도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3301번 저 같은 경우는 3301번이 제 지금 현재 터미널 접속용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기에서 3301번이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도메인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화벽이 3301번이 외부로 오프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더더욱이 이제 SSH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접속 시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SH를 통해서 터미널로 사용할 때는 내부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외부망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활성화를 다시 체크를 해지해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해도 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내부에서 우리가 하면서 설명을 해서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할 때는 192.168.0.11 해서 자기 나스 서버 IP 주소 준 것처럼 저는 제 IP 주소에 준 거고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외부에서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만 활성화 시키시고 필요 없을 때는 활성화를 체크를 해제해 가지고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방화벽을 비활성화하고 사용하시든지 하는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면 바로 접속이 되집니다. 접속이 되지고 한번 수락이나 수락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수락하게 되면 로그인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 로그인할 사용자 이름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계정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놀로지 나스 서버를 설치를 하시고 나면 제 옆판에 사용자 그룹 들어가서 보게 되면 메인 관리자 계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메인 관리자 계정이 베이스 21이기 때문에 이 메인 관리자 계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할 사용자 이름은 베이스 21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관리자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계정의 암호명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떨어지는데요. 여기 이 지금 현재 프롬프트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형태고 달러 표시는 소유권이 베이스 21한테 있는 베이스 21 계정의 그런 어떤 형태의 권한 사용자의 프롬프트 상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루트 권한과 베이스 21 권한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나스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유권을 변경하고 할 때는 이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루트 계정 가지고 루트 권한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권한을 획득한 이후에 루트 권한은 달러 표시가 아니라 프롬프트가 샵으로 변경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터미널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접속하는 형태가 X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SSH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해서 터미널로 보는 형태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터미널 및 SNMP에서 SSH 서비스를 통한 X셀과 연동해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파일 서비스 부분에 제 옆판에 파일 서비스 부분에 삼바 서비스라고 있죠. 삼바 서비스는 파일의 공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요. 리눅스 계열인 이 시놀로지 나스 서버와 우리가 클라이언트형 PC인 윈도우즈 제 방송용 PC에 이 지금 시놀로지 나스 서버의 파일들을 같이 공유할 때 사용하게끔 해주는 거. 이거는 내부망만 가능한 겁니다. 삼바는 내부에서 즉 지금 여기 시놀로지 지금 현재 제 PC와 시놀로지 나스 서버를 내부에서 같은 내부 네트워크망에서 하나의 폴더처럼 운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 방법 PC 윈도우즈 탐색기 여기에 역슬러시 베이스 2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베이스 21은 어떤 거냐면 제 지금 현재 NAS 서버의 서버 이름입니다. 여러분 NAS 서버의 NAS 서버 이름을 여기다 줘주는 형태죠.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요 윈도우즈에서요, 잠깐 이건 NAS 서버가 아니고 윈도우즈에서 하는 거거든요. 윈도우즈에서 역슬러시 베이스 U21 여러분의 서버명 이렇게 주게 되면 삼바 서비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 탐색기가 열리고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자격증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삼바 서비스가 이런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계정명, 그죠? 아까 관리자 계정명과 관리자 패스워드를 줘주게 되면 하나의 폴더처럼 드라이브의 네트워크 폴더처럼 볼 수 있는 형태를 열어줍니다. 그쵸? 여기 시놀로지 나스 서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윈도우즈의 현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바탕화면 다 있죠. 윈도우즈의 말 그대로 폴더처럼 보여주면서 여기서 파일도 복사할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내부망에서만 사용되지는 형태가 바로 삼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서 접속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터미널 및 SNMP에 있는 SSH 프로토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삼바 서비스에서 삼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폴더처럼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매킨토시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AFP 기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해서 파일 그런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NFS 기능이 있는데 요 두 부분은 자주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삼바처럼 다음과 같이 폴더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형태로 내가 외부에서 써보고 싶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지금 현재 이 NAS 서버가 있는 같은 네트워크망이 아닌 외부 다른 사무실에서 내 서버에 있는 파일들 이런 어떤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탐색기처럼 또는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바로 웹다브 서버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스 서버의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셔서 패키지 센터에서 웹다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웹다브라는 프로그램을 저처럼 설치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HTTP와 HTTPS 두 개의 포트를 활성화해 줍니다. 요거는 또 많이 알려져 있다면 요거 포트 번호를 변경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두 개를 활성화한 후에 5005와 5006번 두 개의 포트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웹다브 서버입니다. 자, 웹다브 서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클라이언트용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무실 PC에서 하나의 클라이언트용 웹다브용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레이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 드라이브라는 형태의 또 클라이언트용 웹다브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신 이후에 웹다브용 프로그램 레이드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서버를 등록을 해줍니다. 어떤 걸 등록해 주냐면 여기에서도 레이 드라이브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을 해주죠. 뭐 구글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드랍박스까지 뭐 비즈니스 버전, 퍼스널 버전, 비즈니스 버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원 드라이브도 지원을 해주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AWS도 지원을 해주고요. 아마존도요. 여기 보면 NAS 버전이 있죠. NAS 버전에서 웹다브를 선택을 해주고 자 외부망이기 때문에 외부망은 여러분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망은 내부 IP 주소를 입력해 주고 외부망은 도메인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포트가 오프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또한 방화벽에서 열어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방화벽에서 열어져 있어야 되고 포트 포워딩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5005번, 5006번도요. 자, HTTPS로 적용을 할 거니까 제 웹다브의 HTTPS 포트는 5006번이 되겠죠. 그래서 5006번으로 해서 여기서 5006 해가지고 접속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요. 그렇게 하고 사용자 계정에는 여러분 관리자 계정이 되겠죠. 패스워드는 여러분의 패스워드가 될 거고요. 그 입력해 주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거는 잠깐 닫아놓도록 할게요. 이제 닫아놓으면 외부에서도 여러분의 나스 서버에 웹다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드라이브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웹다브 드라이브가 만들어졌죠. 내 PC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웹다브 드라이브. 그래서 외부에서도 하나의 그런 어떤 시널로 나스 서버를 드라이브처럼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파일들도 복사도 할 수 있고 폴더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웹다브용 프로토콜이고 접속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FTP라는 부분이 있고 SFTP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부분인데요. FTP 접속은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FTP는 SSL을 적용한 그런 어떤 형태, 보안을 적용한 형태로 쓰신듯이 아니면은 아예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형태인 SFTP 프로토콜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ecure File Transfer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포트 번호는 저는 2201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관리자 권한이 없이 웹 호스팅을 한다든지 관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 권한은 주지를 않습니다. 호스팅 업체에서. 가비아나 어떻게 보면 카페24나 나야나나 이런 데가 웹 호스팅 업체들이죠. 웹 호스팅 업체들에서 서버 호스팅을 아닌 웹 호스팅을 해서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할 때는요. 터미널 모드 접속인 SSH 기능을 제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삼바 기능도 제공을 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 이 SFTP 기능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송수신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SFTP 기능입니다. 자, 내 나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서버에 쉽게 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접속하는 그 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저는 기존에 R 드라이브를 썼었고 지금은 파일질라를 쓰고 있습니다. R 드라이브는 요즘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파일질라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거는요. 외부에서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내부에서도 접속도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외부에서 접속도 가능하고 내부에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자, 내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사이트 관리자 열기를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뉴 사이트 해 가지고 여기 내 사이트, 마이 사이트, 내 마이 사이트 이런 식으로 줘주시고 여기에 프로토콜 여기서도 FTP와 SFTP 두 개의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호스트명 192.168.0.11 여러분들의 나스 서버 주소 IP 주소를 줘주시면 됩니다. 내부망으로 연결하는 거죠. 포트 번호는 나스 서버에서 FTP, SFTP 활성화해 놓은 포트 번호 2201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다가 2201번을 해주면 되는 거고 사용자명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관리자 사용자명을 주시면 되고요. 또는 다른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든 게 있다면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들이 쭉 뜹니다. 내 마이 사이트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되려면 SFTP 서비스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화벽도 정상적으로 오프닝이 돼 가지고 일단은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A1201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내부에서 접속하는 형태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호스트 키를 입력하러 나오고 바로 SFTP를 통해서 내 NAS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화면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워드프레스를 업로드를 시킬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시킬 수도,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SFTP라는 FTP 프로토콜이고, 이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는 파일질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파일을 전송해주고 받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까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시놀로지 NAS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시놀로지 NAS 서버에 여러 가지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